지혁의 휴대폰이 꺼진 지 벌써 사흘째였습니다. 다정은 하루 종일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못했습니다. 밤새 뒤척이며 아들의 안부를 기다리는 어머니의 마음은 초조함 그 자체였죠. 부엌에서 밥을 하다가도 빨래를 널다가도 수시로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혹시 문자라도 왔을까? 하지만 매번 실망만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여보, 경찰서에 신고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상철은 거실을 이리저리 오가며 발걸음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가장에게 아들의 실종은 견딜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는 담배를 물고 베란다로 나갔다 들어오기를 반복했습니다. 아버지, 담배 그만 피우세요. 몸 상하셔요. 수빈이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상철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내가 너무 심하게 말했나? 상철은 지혁과 마지막에 나눈 대화를 계속 되새겼습니다. 아들의 선택을 이해하지 못하고 화만 냈던 자신이 후회되었어요. 아버지, 형이 그런 사람 아니에요. 분명히 연락 올 거예요. 지환이 부모님을 달래려 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도 불안이 섞여 있었습니다. 사실 지환도 형의 갑작스러운 변화를 이해할 수 없었어요. 평소 책임감 강하고 가족을 위해서라면 뭐든 하던 형이 이렇게 사라질 줄은 몰랐거든요. 엄마, 형 친구들한테 연락해봤어요? 성재한테도 연락했는데 모른대. 다정의 목소리는 이미 쉬어 있었습니다. 밤새 울어서 목이 상한 것 같았어요. 할머니 조옥래는 구석에 앉아서 염주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부처님, 우리 지혁이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세요. 작은 목소리로 계속 중얼거리는 할머니의 모습이 더욱 애처로웠어요. 한편 은호의 원룸은 난장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지난 몇 년간 조심스럽게 모아뒀던 지혁 관련 물건들을 무자비하게 쓰레기 봉투에 던져 넣고 있었어요. 대학 축제 때 함께 찍은 동아리 사진, 지혁이 마시다 남긴 커피캔, 그가 선물한 작은 화분까지.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바보가 됐구나. 은호는 물건 하나하나를 집어들 때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특히 지혁이 대학 시절 써서 건네준 메모지를 발견했을 때는 손이 떨렸죠. 책상 서랍 깊숙이 고이 간직해둔 작은 상자 안에는 더 많은 추억들이 있었어요. 지혁이 생일 때 받은 케이크 조각이 담겼던 작은 통, 함께 갔던 영화 티켓, 심지어 그가 무심코 떨어뜨린 볼펜까지. 정말 한심하다. 지은호, 자신도 모르게 이런 것들을 모으고 있었다는 사실이 더욱 창피했습니다. 은호야, 오늘 동아리 회식 참석하면 내가 쏠게. 그 메모지를 보는 순간 은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선배라는 이름으로 나를 이용한 거였구나. 그렇게 중얼거리며 메모지도 구겨서 쓰레기 봉투에 던져버렸어요. 같은 시각 지혁은 대학 시절 자주 찾았던 한강 둔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곳은 그가 20살 때 처음으로 건축 설계의 꿈을 키웠던 장소였어요. 벤치에 걸터 앉아 강물을 바라보며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정말 모든 게 가능할 것 같았어요. 스케치북을 펼쳐놓고 미래의 건물들을 그리곤 했었죠. 친구들과 함께 와서 치킨과 맥주를 먹으며 꿈을 이야기했던 시간들. 그때는 정말 모든 게 가능할 것 같았는데 지혁은 흐린 강물을 바라보며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20대의 자신은 이 자리에서 거대한 빌딩을 설계하는 꿈을 꾸곤 했거든요. 하지만 지금의 그는 회사에서 쫓겨나고 결혼식에서 버림받은 초라한 남자일 뿐이었습니다.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마지막 남은 돈을 확인해봤어요. 편의점에서 라면 하나 사 먹을 정도의 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지혁은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 싶었던 마음, 안정적인 미래를 위해 선택했던 현실적 결혼, 그 모든 것이 결국 잘못된 선택이었던 걸까요? 배도 고팠지만 먹을 생각이 나지 않았어요. 지난 며칠 동안 제대로 먹은 게 없었습니다. 체중이 눈에 띄게 줄어든 것 같았어요. 거울을 보면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라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생겨 있었거든요. 어린 시절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아버지가 야근을 하고 어머니가 과외를 뛰어다니던 그 시절. 늘 경제적인 걱정에 시달리는 부모님을 보며 다짐했었죠. 나는 절대 가난하게 살지 않겠다. 그 다짐이 결국 자신을 이 지경까지 몰고 온 걸까요? 은호한테는 정말 미안하다. 그는 은호의 순수한 마음을 짓밟은 자신이 한없이 비열하게 느껴졌어요. 그녀가 용기를 내어 고백했을 때 보여준 냉정함이 후회되었습니다. 사실 은호가 자신을 좋아한다는 걸 진작에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모르는 척했던 자신이 비겁했어요. 대학 시절 은호와 함께 보냈던 시간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동아리 회식에서 취한 은호를 집까지 데려다준 날,
그녀가 인테리어 과제로 밤새 끙끙대고 있을 때 커피를 타다 준 일. 은호가 감기에 걸렸을 때 약국에서 약을 사다 준 기억. 그때는 정말 후배니까 도와준 거였는데,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은호만 특별했던 것 같았어요. 다른 후배들한테는 그런 세심한 배려를 해주지 않았거든요. 시간이 흘러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지혁은 천천히 일어나 강가 근처로 걸어갔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으면서 강물 소리가 더욱 크게 들렸어요. 휴대폰 전원을 켜볼까 생각했지만 차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분명 부재중 전화와 문자가 수십 개는 와 있을 텐데 그걸 확인할 자신이 없었어요.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의 머릿속에 절망적인 생각들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가족들 앞에 어떤 얼굴로 돌아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회사에서 있었던 일들도 생각났어요. 오재진이 자신을 무시하며 했던 말들, 동료들의 시선, 결국 참지 못하고 사직서를 낸 그 순간까지 내가 너무 성급했나?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정보와의 배신도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사랑 없는 결혼이라고 해도 최소한의 신뢰는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결혼식 당일에 도망간다는 건 내가 그렇게 만만해 보였나? 자존심도 상했지만 무엇보다 하객들 앞에서 당한 굴욕이 견딜 수 없었어요. 친구들과 가족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혼자 덩그러니 남겨진 그 순간, 생각할수록 화가 났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고 강가에 돌을 걷어찼어요. 차라리 이 모든 게 끝났으면 좋겠어. 지혁은 강물을 내려다보며 위험한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어요. 물소리가 자꾸만 자신을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한 걸음만 더 나아가면 모든 고민이 끝날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때 멀리서 자동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가 주차를 하는 소리였어요. 이 시간에 여기까지 누가 올까 싶었는데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여자의 발소리 같았어요. 그것도 뛰어오는 소리였습니다. 지혁은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누가 와도 상관없었어요. 지금은 아무것도 생각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 발소리는 멈추지 않고 자신을 향해 달려오고 있었어요. 지혁 선배. 놀랍게도 은호의 목소리였습니다. 지혁은 황급히 뒤를 돌아봤죠. 숨을 헐떡거리며 달려오는 은호의 모습이 보였어요. 그녀의 얼굴은 온통 걱정과 안도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머리는 흐트러져 있고 운동화 끈도 풀어져 있었어요. 은호야, 너 여기 왜? 지혁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그렇게 차갑게 대했는데 왜 여기까지 왔을까요? 선배 여기 있을 줄 알았어요. 은호는 숨을 헐떡거리며 지혁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걱정과 안도가 동시에 섞여 있었어요. 선배 혹시 아픈 곳은 없어요? 며칠 동안 어디서 지냈어요? 은호는 지혁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야위고 지친 그의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어떻게 나를 찾았어? 대학 때 선배가 힘들면 항상 여기 왔잖아요. 은호의 말에 지혁은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도 잊고 있던 습관을 은호가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너는 나를 포기했다고 하지 않았나? 포기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선배가 이렇게 되는 걸 원한 건 아니에요. 은호는 지혁 곁으로 다가가 앉았습니다. 강바람이 차가웠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선배, 가족들이 얼마나 걱정하는지 아세요? 가족들이? 어머님은 밤새 오시고 아버님은 경찰서 신고까지 생각하셨어요. 지환이는 선배 친구들한테 전화하느라 정신없고. 지혁의 표정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사라진 동안 가족들이 그렇게 걱정했다는 사실을 몰랐거든요. 선배, 뭐 하려던 거였어요? 은호는 지혁의 표정을 보고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서 절망과 포기를 읽을 수 있었거든요. 강가에 이렇게 가까이 서 있는 것도 심상치 않았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지혁은 고개를 돌렸지만 은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지혁의 어깨를 잡고 자신 쪽으로 돌렸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선배 지금 정말 위험한 생각하고 있었죠?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야? 넌 나를 포기했다고 했잖아. 지혁의 목소리에는 자포자기한 심정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은호가 자신을 찾아왔다는 사실에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기도 했어요. 맞아요. 저는 선배를 포기했어요. 은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선배가 이렇게 되는 걸 원했던 건 아니에요? 그럼 뭘 원했는데? 선배가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 일어서기를 원했어요. 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실 그녀도 지혁을 찾기까지 많은 갈등이 있었거든요. 아침에 수정이 전화를 걸어왔을 때였어요.
지혁 가족들이 그를 찾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죠. 처음에는 관심 없다고 했습니다.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이 불편해졌어요. 아무리 실망스럽고 화가 나도 지혁이 위험한 일을 당하는 건 원하지 않았거든요. 선배, 제가 왜 여기까지 찾아왔는지 아세요? 모르겠어. 선배가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너도 내가 배신했는데? 그래도 선배는 제가 알던 그 사람이에요. 힘들면 여기 와서 혼자 앓던 그 사람 말이에요. 은호의 말에 지혁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녀가 여전히 자신을 믿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은호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동안 참고 있던 감정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미안하다는 말로 끝낼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 집에 돌아가세요. 가족들한테 사과하고 새로 시작하세요. 은호의 말에 지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도망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나는 이미 선배, 아직 늦지 않았어요. 은호는 지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그의 손이 얼마나 떨리고 있는지 느꼈어요. 회사는 다시 구하면 되고 집도 다시 구하면 돼요. 하지만 가족은 하나뿐이에요. 너는 나를 용서할 수 있어? 지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은호의 대답이 무서웠지만 꼭 들어야 할 말이었어요. 용서는 시간이 필요해요. 하지만 선배가 진심으로 뉘우친다면 은호는 말을 다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에서 희망을 읽을 수 있었어요. 완전히 포기한 건 아니라는 뜻이었죠. 고마워, 은호야. 내가 아니었으면 지혁은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어 나오는 말이 없었거든요. 만약 은호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저질렀을지도 모르거든요. 선배, 배고프죠? 언제부터 안 드셨어요? 은호는 지혁의 야윈 얼굴을 보며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별로 안 고파. 거짓말. 편의점 가서 라면이라도 사드세요. 은호는 자신의 지갑을 꺼내려 했지만 지혁이 손을 저었어요. 괜찮아. 집에 가면 먹을 거야? 정말 집에 갈 거예요? 응, 이제 도망치지 않을게. 두 사람은 한동안 조용히 강물을 바라봤습니다. 석양이 강 위에 붉은 빛을 들이우고 있었어요. 선배, 이제 돌아가요. 은호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응, 돌아가자. 지혁도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의 눈에는 다시 살아갈 의지가 생겨나고 있었어요. 두 사람이 나란히 둔치를 벗어날 때 지혁은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은호야, 진짜로 어떻게 내가 여기 있는 걸 알았어? 수정 언니가 알려줬어요. 선배 찾고 있다고. 수정이가? 네, 언니도 선배 걱정하고 있어요. 지혁은 자신을 걱정해주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마음들을 외면하고 도망치려 했던 자신이 한없이 부끄러웠어요. 선배, 내일부터는 다시 시작이에요. 응, 다시 시작이야. 두 사람의 발걸음이 점점 빨라졌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향해 걸어가는 발걸음이었죠. 하지만 진짜 시작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지혁이 가족들과 화해하고 새로운 인생을 설계하는 일, 그리고 은호와의 관계를 정리하는 일까지 모든 것이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있었거든요. 이렇게 이번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KBS 1일 드라마 여왕의 집 다음 방송에서는 어떤 흥미진진한 사건들이 펼쳐질까요? 벌써부터 기대되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